제가 정확하게 인수됐던 게 2020년 1월 9일이거든요. 인수를 하기 전에는 이제 DD라는 걸 해요. 재무실사, 듀딜리전스라고 하는데, 듀딜리전스를 21살에 했고 2020년 1월 9일이니까 막 22살이 됐을 때 이제 대웅작에 들어갔단 말이죠. 제가 대웅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팀이랑 DN컴퍼니 화장품 사업부 팀장을 겸업을 했거든요. 토스에 소득 증명을 뗄 수가 있길래 이런 기능도 있었네 하고서 내가 봤는데, 2020년 귀속 소득 금액 증명을 보면은 사이닝 보너스를 제외하고 연봉으로 받은 게 9,750만 7,097원, 총 결정 세액이 554만 3,856원인데 22, 23까지는 전 대웅작에 있었잖아요. 제가 올해 25이었으니까 나는 내 남동생을 볼 때 내가 저 나이 때 대웅작 팀장이었다는 건 조금 이제 와서 의미가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내가 거기서 팀장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게 이게 왜 신기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신기했던 거고, 대웅작 팀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로 오고 갈 수밖에 없는데, 문과가 코딩을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 아, 참고로 대웅작도 팀장이 되려면 파이썬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봐요. 정말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과가 이과 개발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업을 하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진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개발자의 연봉이 높았어요. 물론 이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어. 지금 개발자 연봉이 높아요. 왜 높을까?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서? 단순 공급이 진짜 많아. 요즘 코딩을 가르쳐주는 데가 너무 많거든. 모든 분야가 똑같은데 깊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입문 단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다 자기가 본인이 이력서만 보면 풀스택이래. 지금 개발자 연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문과들도 그럼 내가 코딩을 배워서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아카데미 같은 데를 가서 개발을 몇 달 배워. 3개월, 4개월. 왜? 아카데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여러분 3개월, 4개월 개발하면 개발자 연봉 맞춰드립니다. 저희가 그만큼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개발을 배워. 3개월 정도 배우니까 개발할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있어. 3개월 개발한 사람이 풀스택 개발자래. 근데 보통의 전문가들은 점점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파고 팔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돼. 근데 어중간하게 그 분야를 알고 있으면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풀스택이란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과가 개발자가 되면 연봉이 높아질까? 2달 전,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게 워킹했어. 지금은 워킹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개발자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보통 어디 사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미국에서는 테슬라, 애플 이런 데를 사죠. 공통점이 뭐야? 전부 테크 기업이라는 거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출신 개발자 한 명당 기업 가치 10억을 인정해서 초기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개발자 한 명이 기업 가치를 만드는 게 컸어. 개발자 한 명한테 연봉을 1억을 주더라도 얘가 만든 기업 가치가 10억이면 9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억 가치를 한 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가치의 업사이드가 엄청 컸어요. 심지어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돈의 현금 흐름을 돌기 위해서 지원금으로 줬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지원금 받아서 뭐해? 주식 사. 국가한테 받은 돈이 기업 가치에 맞게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한 명이 만드는 기업 가치가 막 20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질 땐 어떻게 해? 개발자를 싹싹 모아도 돼. 돈도 많이 들어왔잖아. 개발자 연봉 많이 줘도 돼. 인플레가 여기서 금리에 높아지고 현금을 다시 모으면서 다시 뚝 떨어지는 거야. 기업 가치를 만드는 업사이드가 적어졌잖아. 그럼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구글이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테슬라가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트위터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사람들을. 이런 일들이 기업 가치 업사이드가 개발자 한 명이 낼 수 있는 가치가 적어졌기 때문이에요. 문과가 개발을 배운다고 취업이 돼? 됐었지. 그냥 옛날처럼 개발자 연봉이 높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엄청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면 그건 어려워. 물론 개발도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죠. 요즘 챗 GPT가 또 뜨니까 인공지능이 뜨잖아. 그러면은 인공지능 개발 3개월 클래스가 나올 거고, 그것만으로 연봉 1, 2억을 받는 시대가 또 오겠지. 분야만 달라질 뿐 계속 꺼졌다 올라갔다 꺼졌다 올라갔다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나의 경쟁력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트렌드를 따라갈 거냐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트렌드가 인공지능이니까 트렌드 인공지능에 맞게 인공지능 3개월 클래스 듣고 자격증 따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력서 한 줄 쓰고 모두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거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속도를 못 이긴단 말이야. 나만의 스페셜리티가 생겨야만 나를 찾는다고. 나의 수요를 늘려야지 나의 공급을 무한정 늘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가 되게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지레 겁먹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21살에 대웅작 팀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감사한 건 대학을 안 갔어. 난 진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공부를 해서 진짜 인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가야만 경쟁력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 난 못한다 생각했어.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도 원래 없긴 했지만 남들이 걱정해. 괜찮아? 불안하지 않아? 근데 회장님들은 와 진취적이야, 실행력이 있어, 그래서 그걸 통해 뭘 얻었나 자네? 아 저 이런 거 도전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실패했습니다. 실패 경험? 아주 좋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21살에 대웅작 팀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그냥 나 혼자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매번 학원날 자기소개서 보다가 자기소개서 첫 문장이 나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습니다. 도전을 많이 해왔고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전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성공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도전했을 땐 이게 성공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걸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고 정말 작은 미약한 숫자지만 이런 숫자도 만들어봤고 그걸 하다가 끝끝내 실패를 했다. 이게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웅작에서 팀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연봉을 협상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대웅작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아까 그 소득 증명원을 보면은 9천 얼마잖아요. 저는 연봉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니어 3명 연봉하면 3천만 원씩 3명 하면 9천 정도인데 나는 3명치 일을 할 줄 안다 였는데 그냥 제가 이런 얘기가 없이 연봉 7천 주세요, 9천 주세요 했다면 CR도 안 먹혀. 근데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3명 채용하면 3명 사대보험 내셔야 되죠. 3명 중에 1명이 퇴사할 수도 있죠. 퇴직금도 각자 줘야 되죠. 커뮤니케이션 비용 너무 많아지죠. 자리도 3개 줘야 되죠. 식비도 3명 들어가죠.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낫지 않아요? 라는 입장이었고 그게 워킹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 돈을 받았던 거지. 정말 연봉으로 9천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연봉을 3천만 원에 26살부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연봉은 보통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 20년 뒤, after 20년 보통 5에서 10% 오르잖아요. 20% 정도 오르면은 와, 야 연봉 진짜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봉 3천에서 10%씩으로 쳐볼게요. 에버리지 평균 10%. 7년 뒤에 2배잖아요. 그럼 6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9천이 되려면 세전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사실 다 떼면 남는 건 별로 없어. 근데 그거에 몇십 년을 쓸 거야? 그게 맞을까? 난 아닐 것 같아. 빨리 이 사고에서 나와야 돼. 매년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10% 오르면 만족할 거냐고. 근데 스타트업에 가면 왜 좋을까요? 첫 번째, 주도적인 삶을 살아요. 대웅작 안에서 인턴십 한 애들의 면접을 제가 봤거든요. 내가 더 어렸어. 심지어 인턴보다. 다 누나들이었던 거지. 대웅작에서 면접 볼 때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어떤 신입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마케팅을 이렇게 했고 로아스 50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물어봐요. 5000%에서 얼마였죠? 마케팅 집행금액은 얼마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 거죠? 마진은 얼마였죠? 원가율은 얼마였어요? 거래 총이익은 얼마예요? 몇 달 동안 그 성과를 낸 거죠? 본인의 연봉은 어느 정도였는데요? 연봉이 지금 이게 녹여져 있나요? 페이스북 마케팅만 한 건가요? 다른 마케팅도 한 건가요? 페이스북 마케팅도 결국 돈만 넣으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네가 한 스페셜리티는 뭔가요? 물어보잖아요? 점점 답이 없어요. 스타트업을 한 사람은요 5000%요? 네, 제가 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저는 진짜 방법이 없어서 아이디어를 짜고 짜다가 이런 방법을 만들었고 굉장히 솔직해요. 잘 알고 있으니까 잘 답변해요. 왜 잘 알고 있을까? 만약에 내가 어떤 대기업을 갔어. 마케팅 팀에 있어. 여러 명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 여러 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만 알고 있는데 내가 성과를 쓸 땐 요만큼을 썼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요만한 성과는 아니더라도 요만한 성과더라도 이걸 내가 온전히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했고 그렇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어. 면접을 보더라도 더 디테일하고 더 솔직하고 더 자신감이 있어. 왜? 내가 다 했으니까. 거기서 다른 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웨이크 코퍼레이션 예를 들어볼게요.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 처음에 1000만 원 갖고 회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 투자를 딱 한 번 몇천만 원 받았는데 그때 10억 기업 가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한 23억 정도 되는 기업 가치에 투자를 받았고요. 48억 기업 가치에 투자를 받았고요. 지금 텀시를 받는 게 150억에서 180억 기업 가치를 받아요. 불과 회사의 기업 가치가
1000만 원이 150억 기업 가치가 됐는데 3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1500배가 상승했어요. 1500배면 15만 프로 오른 거예요. 15만 프로. 1년에 연봉 10% 20% 오르면 좋아하는데 기업 가치의 오름에 따라 우리 회사의 주식 한 주는 15만 프로 올라서 지금 75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실제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하던 구주를 인수할 때 3년이 안 됐는데 15만 프로 올랐고 연봉은 10%에서 20%가 오른단 말이야. 연봉에 만족해서는 돈을 절대 많이 못 벌어요. 나이 35에 대기업 안 들어가고 스타트업 할 수 있겠어요? 더 지금보다 쉽게 결정할 수 없어요. 사회 초년생들은 막 도전 4년 5년 해보고 35에 대기업 들어가도 돼요. 스타트업 하는 경험을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21살이 끝난 22살 초에 대웅작 팀장 달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팀장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엄청 배워야 됐었어요. 제가 정말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치를 인정받고 들어갔으니까 그 점에서는 내 스타트업 경험이 온전하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커리어라는 의미 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연봉 10% 20% 오른 거에 만족할 것인가,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내가 열심히 하고 포기만 안 하면 도전에 따라 더 성공 보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에 베팅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